나 세 번째 줄까지 간 거 일기에서. 그러게. 나는 거의 너는 일기를 안 써가지고 여섯 번째 고 나는 일기를 많이 써가지고 너보다 20몇 22개, 23, 4개 그 정도 될걸. 나보다 더 근데 나 많을걸. 35개야. 아 그러니까 그 정도 더 많을걸. 얘들아, 어?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수고 많았어. 많았어. 수고 잘 많았어.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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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하루 못 보는 건가 맨날 맨날? 요요요. 진짜야 맨날 못 자. 본다고? 자고 일어나서 보면 되지. 아 잠깐만 아빠. 항상 불편해. 신호가 커가지고 이거 작아가지고 이거 해도 조금 뭐 움직이면 이게 계속 빠져. 커서 그렇지. 조금 더 작아지면 이제 새 거 사야겠다. 더 큰 걸로. 느낌을 나타내는 말. 킁킁이는 수수께끼를 좋아해.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로 어휘를 확장합니다. 물고기가 미끈거려. 냄새도 비릿해. 미끈거리다나 비릿하다 같은 어휘는 감각을 표현하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익히고 일상 대화에서 써보면서 어휘를 확장하세요. 킁킁이는 수수께끼를 좋아해. 친구들과 모여 수수께끼 놀이를 하지. 수수께끼 놀이 하자. 킁킁 킁킁. 그래. 훌쩍훌쩍 핑핑 핑핑 킁킁 킁킁. 이건 말이야. 킁킁. 말랑말랑해. 폭신해. 달콤해. 말랑말랑하다. 훌쩍훌쩍. 젤리. 폭신폭신하다. 핑핑. 베개. 달콤하다. 흠흠 흠흠. 서텅. 정답은 찹쌀떡이야. 킁킁. 짜잔. 강아지처럼 말랑말랑하고 킁킁. 솜사탕처럼 폭신하고 초콜릿처럼 달콤해. 훌쩍훌쩍 핑핑 흠흠. 두 번째 문제야. 이건 말이지. 따끔거려. 통통해. 다정해. 따끔거리다. 훌쩍훌쩍. 바늘. 통통하다. 핑핑 핑핑. 돼지. 다정하다. 흠흠 흠흠. 엄마. 정답은 바로 고슴도치야. 짜잔. 킁킁 킁킁. 뭐?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어떻게 다정해? 맞아. 뾰족한 가시가 따끔거려 만질 수도 없어. 아니야. 내 고슴도치를 봐. 몸이 통통하고 나에게는 엄청 다정해. 좋아. 그럼 다른 문제를 내봐. 그래. 이건 말이지. 미끈거리고 뽀득거리고 보드래야지. 미끈거리다. 미꾸라지. 뽀득거리다. 뽀득. 보드래하다. 보드래하다고. 정답은 비누야. 킁킁 킁킁. 비누가 미끈거리면서 뽀득거린다고? 정말 말도 안 돼. 순 엉터리야. 잘 봐. 비누는 잡으면 쏙 빠져나가도록 미끈거리잖아. 비누로 씻으면 손이 뽀득거리고 말이야. 비누 거품은 구름처럼 보드래하다고. 어때? 비누 맞지? 계속 틀리니까 재미없어. 맞아. 집에 갈래. 아니야. 이번 문제는 쉬울 거야. 정말? 잘 들어봐. 이건 말이지. 친하고 찐득하고 시끄럽지. 친하다. 친구. 찐득하다. 콧물. 시끄럽다. 알겠다. 정답은 훌쩍이. 딩동댕. 정답이야.
와, 수수께끼 놀이 정말 재미있다. 킁킁이와 친구들은 오늘도 즐거워.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 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이것 말이지, 강아지 배처럼 말랑말랑하고 솜사탕처럼 폭신하고 초콜릿처럼 달콤해. 내 고슴도치는 몸이 통통하고 나에게는 엄청 다정해. 비누는 잡으면 미끈거리잖아. 비누로 씻으면 손이 뽀득거리고 말이야. 비누 거품은 구름처럼 보드레하다고.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가족과 가을산에 올랐어요. 밤나무 아래 밤이 떨어져 있네요. 밤가시가 따끔거려요. 밤송이 속에 든 알밤은 매끄러워요. 속은 몰랑몰랑할까요? 아니에요. 알밤은 딱딱해요. 속껍질은 털이 달려 부드러워요. 껍질을 깎으면 하얀 밤이 뽀득뽀득해요. 생밤은 고소해요. 군밤은 따뜻해요. 나는 맛있는 밤이 좋아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엄마, 사탕이 달콤해. 이불은 폭신해. 물이 따뜻해. 바람도 시원해. 아이가 언제부턴지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대로 느낌을 말합니다. 그만큼 표현력이 풍부해졌다는 거겠죠. 느낌이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오감으로 감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생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느낌도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람의 느낌은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느낌을 자신의 언어로 말하게 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느낌을 나타내는 말은 언어 표현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능력도 한층 더 발달하게 합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각 활동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씩 붙이도록 도와주세요. 어휘력과 함께 감각적인 표현 능력도 쑥쑥 자랄 것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말. 심심한 마을은 정말 심심해.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어휘를 확장합니다. 사과가 빨갛게 잘 익었네. 꽃이 참 예쁘다. 빨갛다나 예쁘다 같은 어휘는 사물의 색깔이나 성질을 말해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써보면서 어휘를 확장하세요. 심심한 마을은 언제나 따분해. 무얼 보아도 그저 시큰둥하지. 그냥 용이네. 은행잎이 샛노랗네. 아니야, 누리끼리해. 그냥 노르스름한 거지.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져도 노랗거나 말거나 모두가 시큰둥하지. 눈이 정말 새하얗구나. 그저 희끄무레한데 눈은 본래 하얗지 뭐. 눈이 올 때는 또 어떻고 눈이 펑펑 내려도 그냥 시큰둥해. 과일이 먹음직스럽게 익어도 마찬가지야. 거참 새콤하구나. 거참 새콤하겠구나. 과일이니 달겠지 뭐. 아니야, 아직은 좀 떫을걸. 그저 시큰둥하니 말만 할 뿐 도무지 딸 생각도 안 해.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보고 침만 꼴깍꼴깍 삼킬 뿐이야. 그러다 까마귀가 나무에 척 앉았지. 저 까마귀 참 까맣다.
아주 새까맣군. 까마귀가 과일을 먹어치울 것이 분명한데 조칠 생각도 없지 뭐. 까마귀는 보란듯이 콕 과일을 부리로 쪼아 맛있게 냠냠 먹었지. 아이고, 그 녀석 불이 참 뾰족하다. 열심히 쪼아 먹는 게 참 부지런도 하다. 까마귀가 과일을 쪼아 먹어도 바라보기만 할 뿐이야. 까마귀가 과일을 쪼아 먹자 과일 향이 솔솔 날아오는 거야. 이것 봐라, 향기가 딱 새콤하지? 아니야, 향기가 무척 달콤한데. 어쨌거나 그거 참 맛있겠다. 아, 그런데 까마귀가 나무를 휘젓고 다니니 열매 하나가 곧 떨어질 듯 대롱거렸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말이지.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 모두 그 열매가 떨어지기만 목을 빼고 기다렸어. 열매는 자꾸만 흔들리며 더 대롱거렸지. 곧 떨어지겠다. 진짜 곧 떨어지겠다. 와, 떨어진다, 떨어진다. 사람들은 전에 없이 왁자지껄했어. 나무 밑에 모여 열매만 쳐다보았어. 색은 또 얼마나 예쁜지. 거참 탐스럽기도 하지. 정말 달콤할 거야. 열매 아래서 입을 쩍 벌리고 버티고 섰지. 까마귀가 푸드득 날아올랐어. 그랬더니 열매가 정말로 떨어지네. 헉! 철푸덕. 나는 집에 간다. 아이고 저런.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또 기다려야 하나? 그마저도 귀찮은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대.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은행잎이 샛노랗네. 아니야, 누리끼리해. 그냥 노르스름한 거지. 눈이 정말 새하얗구나. 그저 희끄무레한데. 눈이 펑펑 내려도 그저 시큰둥해. 거참 열매가 새콤하겠구나.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우리 언니를 관찰하였습니다. 언니의 머리카락은 굵어요. 한 가닥도 아주 굵직하지요. 다리는 아주 길쭉하고요. 언니는 등도 아주 널찍해요. 나를 가뿐하게 업어주어요. 손도 크고 발바닥도 두툼해요. 그런데 아주 느려요. 걸음걸이도 느릿하고요. 그래도 둔한 편은 아닙니다. 나에게 언니는 귀중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사과는 빨갛다. 바나나는 맛있어. 비행기는 빨라. 아이들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사물들에 대해 알아갑니다. 사물들의 이름을 비롯하여 사물들의 색깔이나 성질을 배워나가지요. 그러면서 색깔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빨갛다, 맛있다, 빠르다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익힙니다. 조용하다, 심심하다 같은 추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도 점차 알아가지요. 우리말은 특히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란색이라도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등 그 표현이 정말 다양하지요. 이런 어휘들 사이의 어감 차이를 알아가는 것은 어휘력 발전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물이나 현상의 상태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해보세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언어 표현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성질을 파악하는 사고 능력도 한층 더 발달시켜 줄 것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의 상태에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고 말하는지 알아보세요. 어휘력과 함께 수과학적인 관찰력도 쑥쑥 자랄 것입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 핑핑이와 아기 오리의 모험.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어휘를 확장합니다. 버스가 마구 흔들려. 손잡이를 꼭 붙잡아. 흔들리다나 붙잡다 같은 어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익히고 일상 대화에서 써보면서 어휘를 확장하세요. 핑핑이가 길을 가는데 엄마 잃은 오리가 울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데려다 줄게. 아기 오리야, 나만 따라와. 오리는 아장아장 따라갔어. 나무 뿌리가 튀어나왔어. 핑핑이는 조심스레 넘었어. 아기 오리는 빙 돌아갔지. 작은 돌부리가 있어. 핑핑이는 폴짝 뛰어넘었어. 아기 오리는 그만 콩 넘어졌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핑핑이는 아기 오리를 들어 올렸어. 아기 오리는 펄쩍 뛰어올랐지. 자, 그럼 다시 출발이야. 핑핑이는 다시 신나게 걸었어. 아기 오리도 들썩들썩 신나. 아, 가시덤불이다. 어떡하지? 핑핑이는 덩굴을 잡고 꼭 매달렸어. 대롱대롱 덩굴을 탔지. 둘은 가시덤불 숲도 가뿐하게 건넜어. 가시덤불 숲을 나오자 까마득히 높은 언덕 위. 핑핑이는 넓적한 나뭇잎에 올라탔지. 나뭇잎 썰매가 쌩 미끄러졌어. 싱싱 빠르게 언덕을 내려갔지. 이야, 신난다. 조심해. 핑핑이와 아기오리는 진흙탕에 빠졌어. 핑핑이는 재빨리 진흙탕에서 빠져나왔어. 하지만 이미 진흙투성이야. 아기오리도 핑핑이도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 깔깔깔 발을 동동 굴렀어. 꽥꽥꽥 날개를 파닥였어. 한참을 신나게 웃었어. 한참을 깔깔거리다가 아기오리가 갑자기 달렸어. 꽥꽥꽥꽥. 아기오리가 풍덩 개울로 뛰어들었어. 핑핑이도 풍덩 뛰어들었어. 둘은 한참을 물장구 쳤지. 그때 누군가 마구 달려와. 꽥꽥 꽥꽥.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를 꼭 끌어안았어. 아하, 아기 오리의 엄마였구나. 아기 오리는 엄마 오리를 따라갔지. 아기 오리는 날개를 흔들었어. 핑핑이도 손을 흔들었어. 둘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 그런데 아기 오리가 다시 달려와. 아기 오리는 핑핑이를 꼭 안아주었어. 핑핑이는 몹시 행복했어. 꼭꼭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오리야, 나만 따라와. 오리는 아장아장 따라갔어. 핑핑이는 돌부리를 폴짝 뛰어넘었어. 아기 오리는 그만 콩 넘어졌어. 핑핑이는 아기 오리를 들어 올렸어. 아기 오리는 펄쩍 뛰어올랐지.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를 꼭 끌어안았어.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 된 거예요. 팔을 뻗어 벽을 더듬었어요.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겼어요. 그런데 누가 안에서 문을 닫았어요.
나는 무서워서 달아났어요. 소파에 엎드려 이불을 썼어요. 불이 다시 켜졌어요. 언니가 방 안에서 문을 열고 굴렀어요. 우리는 같이 깔깔깔 웃었어요. 너무 웃겨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언니가 방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우리는 같이 깔깔깔 웃었어요. 너무 웃겨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달리다, 걷다, 먹다, 입다, 웃다, 울다. 이 동사들은 모두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사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면 동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움직임과는 거리가 먼 식물이나 사물의 작용도 다루는 품사이기 때문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작이란 순수하게 사물의 움직임이나 현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를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쥐다, 움켜쥐다, 잡다, 붙잡다, 붙들다 등은 의미가 조금씩 다를 뿐더러 쓰임도 다릅니다. 아이와 함께 동화를 읽으면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말랑말랑 우주 구조대.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어휘를 확장합니다. 내 연필은 길쭉해. 내 지우개는 동그래. 길쭉하다나 동그랗다 같은 어휘는 사물의 생김새를 표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익히고 일상 대화에서 활용해 보면서 어휘를 확장하세요. 우주구조대는 오늘도 순찰 중이에요. 구조신호가 울리면 바로 출동할 거예요. 구조신호가 울려요. 동그란 버튼을 꾹 눌러 탐지기를 켜요. 동그란 탐지기가 펼쳐지며 구조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요. 구조선이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와요. 길쭉한 불꽃을 내뿜으며 빠르게 날아가요. 구조대장 루크와 구조로봇이 땅에 내렸어요. 괴물식물을 조심해요. 길쭉한 말랑이 로봇이 몸을 길쭉하게 늘렸어요.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올라갔어요. 뾰족한 것도 문제 없지요. 둥근 말랑이 로봇이 둥글넓적하게 몸을 늘려요. 통통 튀어 건너면 되니까요. 바로 저기다. 구조 신호가 온 곳은 곧 터질 것 같은 화산이에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얼른 가서 구조해야겠어요. 길쭉한 말랑이 로봇이 납작한 배로 변신했어요. 둥근 말랑이 로봇이 넓적한 돛이 되었고요. 전속력으로 출발! 부글부글 울렁울렁.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요. 재빨리 구멍을 뚫어서 구하기로 해요. 뾰족 멍구가 날카로운 드릴이 되었어요. 윙윙. 단단한 땅도 금방 뚫어요. 구멍 속에서 뾰족뾰족한 외계인을 구했어요. 구해줘서 고마워. 쾅, 쾅쾅쾅. 이런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요. 붕붕.
프로펠러 말랑이 로봇이 풍선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올라요. 바람을 내뿜으며 재빨리 날아가요. 오늘 구조도 성공이에요. 말랑말랑 우주구조대 만세! 콕콕 쏙쏙 싱싱. 낱말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길쭉이 말랑이 로봇이 몸을 길쭉하게 늘렸어요. 둥근 말랑이 로봇이 몸을 둥글넓적하게 늘려요. 길쭉이 말랑이 로봇이 넓적한 배로 변신했어요. 뾰족 멍구가 날카로운 드릴이 되었어요. 구멍 속에서 뾰족뾰족한 외계인을 구했어요. 말랑이 로봇이 풍선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올라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도연이네 집에서 천을 가지고 놀아요. 세모진 천은 뾰족한 모자가 돼요. 네모난 천은 넓게 펼치면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돼요. 동그란 천은 동글동글 조약돌, 초록색 천은 이빨이 뾰족뾰족한 악어. 날카로운 가위를 쓸 때는 조심 또 조심. 천을 동그랗게 자르고 동생 얼굴을 그리기도 해요. 둥글넓적한 천은 바위덩어리 같아요. 네모 반듯한 천에는 근사한 밥상을 차려요. 동그란 접시 위에 음식도 그려요. 도연이는 정말 상상력 천재예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 얼굴은 네모나 내 꼬리는 기다랗지. 네모나다, 기다랗다와 같은 형용사는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물의 모양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면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모양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이나 상태도 다루는 품사이기 때문에 모양을 나타내는 말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을 말합니다.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쉬워 보이지만 모양을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동글동글하다와 둥글둥글하다, 그렁그렁하다와 글썽글썽하다 등은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아이와 함께 동화를 읽으면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관영어 다섯 형제의 도둑잡기.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관용어로 어휘를 확장합니다. 아이는 엄마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엄마는 버스가 안 와서 속이 탔어요. 눈이 빠지다, 속이 타다, 이 말들은 단어들 뜻만으로는 전체 뜻을 알 수 없는 관용어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관용어를 익히고 일상 대화에서 써보면서 어휘를 확장하세요. 옛날에 다섯 형제가 살고 있었어. 눈이 큰 첫째, 손이 큰 둘째, 코가 큰 셋째, 입이 큰 넷째, 귀가 큰 다섯째. 다섯 형제가 모이면 무서울 것이 없었지. 어깨에 힘을 주고 우쭐했어.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거야. 옥수수만 훔쳐가는 도둑이래요. 잡으면 큰 상금을 준다던데. 귀가 큰 다섯째는 상금을 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 우리가 도둑을 잡자.
우리가 모이면 그깟 도둑잡기는 식은 죽 먹기만큼이나 쉬운 일이라니까. 맞아, 맞아. 손이 큰 둘째는 어찌나 손이 큰지 도둑을 잡는 데 쓸 옥수수를 한 무더기나 내놓았지 뭐야. 이 정도는 있어야 도둑도 훔칠 맛이 나겠지. 입이 큰 넷째는 들으란 듯이 소리쳤어. 우와, 우리 집에 옥수수 정말 많다. 다섯 형제는 문 앞을 지키고 앉았어. 눈이 큰 첫째가 문구멍으로 지켜보았지. 혹시라도 놓칠까 눈에 불을 켜고 보았지. 손이 큰 둘째는 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손에 땀을 쥐었어. 코가 큰 셋째는 그깟 도둑 하나쯤이야. 콧방귀를 끼며 잘난 체 했어. 밤은 점점 깊어졌어. 다섯 형제는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 그런데 도둑은 올 생각을 안 해. 한참을 기다려도 오라는 도둑은 안 오고 졸음이 몰려왔지. 다섯 형제는 졸음을 참느라 이를 앙 물었단다. 바로 그때 바스락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시커먼 그림자가 마당에 나타났어. 도둑이다. 이런. 입이 큰 넷째가 깜짝 놀라 소리를 치고 말한대. 도둑은 놀라 간이 콩알만해졌지. 옥수수고 뭐고 죄다 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어. 얼른 쫓아가자. 다섯 형제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 손이 큰 둘째가 재빠르게 달려갔지. 도둑은 손에 잡힐 듯 했어. 그런데 그만 다리가 꼬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져 버렸어. 다섯 형제가 도둑을 잡기는커녕 모두 코만 깨지고 말았지 뭐.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상금을 준다니 귀가 번쩍 뜨였어. 도둑 잡기는 너무 쉬워서 식은 죽 먹기지. 문구멍으로 눈에 불을 켜고 보았어. 조마조마한 마음에 손에 땀을 쥐었지. 졸음을 참느라 이를 앙 물었단다. 드디어 도둑이 나타났어. 도둑을 쫓다 모두 넘어져 놓치고 말았지.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눈이 빠지게 바닷속 용왕은 병이 들었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 자라는 눈에 불을 켜고 토끼를 찾았어. 자라는 토끼를 용궁에 데려가기 위해 용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꾀었어. 토끼가 용궁에 도착하자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용왕이 토끼를 잡으라고 했어. 눈치를 챈 토끼는 간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주랭랑을 쳤지. 자라는 눈만 끔뻑이며 도망치는 토끼를 바라보았어. 이렇게 활용하세요. 나 오늘 미역국 먹었어. 아, 오늘 네 생일이니? 뭐? 내 생일이냐고? 아니야. 뭔가 대화가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일에 미역국을 먹으니 생일이냐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오늘은 친구 생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미역국 먹다는 실제로 미역국을 먹었다는 뜻 외에도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뜻을 지닌 말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입에 풀칠하다, 귀를 의심하다, 무릎을 치다 등이 모두 관용어입니다. 관용어를 쓸 때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관용어는 하나의 어휘처럼 써야 합니다.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처럼 관용어 안에 다른 말을 넣으면 관용어로서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관용어를 쓰면 같은 말이라도 더 실감나고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용어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게 해보세요. 아이의 어휘력이 아주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